석사 강주 부동산 TV 이진호 대표입니다. 또 투자라든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및 투자의 중요 요소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한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입지, 가격, 상품성의 중요성을 먼저 가장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아야지, 예를 들어서 강남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성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격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입지는 좋고 상품성 좋았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좀 비싸다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그런데 미래 가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교통망의 확충. 여기에서는 입지가, 여기는 공간에 대한 입지도 있지만은 시간의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어떻게 확충되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초중고 인접, 특히 아파트 가격에서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인접하고 있는지, 학원 도보거리에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입지 중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여기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냐, 아니면은 또 10분 정도의 거리냐, 아파트 단지하고, 그런 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100세대, 200세대를 보고 학원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중심 상업지구에 열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는지,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학원이 설립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즘에는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요즘에는 논밭의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면 애각에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부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그런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권도 여기 중심부에 있는 장소를 선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입니다. 혐오시설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혐오시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이 혐오시설에 또 포함될 수가 또 있겠습니다. 화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혐오시설은 일단 없어야 되고, 공원이라든지 또 한강이 또 보인다든지 아니면 경관이 좋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자연환경을 잘 갖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이 요소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만 일단은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도 좋고 상품도 좋은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 그러면은 이것을 또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또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조달 원가의 상승입니다. 자재값이 오른다든지 땅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든지 또 임금이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은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싸게 그것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끼치고, 또 인구의 증가입니다. 이거는 수요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 찾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원가하고 다르게 또 원가는 이렇게 되지만은 또 원가 10배를 또 이익을 남기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리 인상하고 하락은 뭐냐면은, 금리 인상기 때는 이자를 또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가 전세를 선택한다든지 전세가 월세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반면에 금리가 하락이 된다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이자를 지불할 때 조금만 지불해도 되기 때문에 매매가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또 정책이 또 중요한데 세금의 인상, 규제 지역 지정. 정책은 아주 또 부동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이 또 인상이 된다든지, 네, 대표적으로 똘똘한 한 채가 또 발생했던 정권이 또 문재인 정권이 되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여기서 있었고, 왜냐하면은 중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한 채만 갖고 있어라. 그러면은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지 누가 지방에다가 투자를 하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분양권에 대한 또 규제를 지난번에 또 해가지고 분양권이 현재는 거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 또 세 번째는 뭐 대출이라든지 대출이 뭐 되고 안 되고 여기서 DSR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끼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상품의 중요성입니다. 입지, 가격, 상품 중에서 세 번째는 상품의 중요성인데, 여기 같은 아파트보다는 같은 입지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대형 아파트를 더 고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GS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푸르지오, 대우 푸르지오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뭐 최고급 자재로 뭐 했다, 뭐 수입 대리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분양할 때부터 또 현대 더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분양할 때부터 아예 브랜드로 해가지고 가격은 비싸다, 그래 상품은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분양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또 감안을 해서 또 비싸지만 선택을 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확장을 통한 필요 충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독서실이라든지 수영장, 사우나, 기타 뭐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공동 공간을 확충을 해서 수요를 끌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결론 부분이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지, 가격, 상품성은 이게 기본인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입지가 좋은데 또 가격이 적당한데 지금 또 상품성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기본이지만은 또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서 오를 것은 선호도가 높은 곳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또 입지하고 또 연관이 가장 또 되겠습니다. 또 인구는 수요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곳이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또 그런 곳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마인드가 돼야 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로 인구가 유입될 곳에 투자하면 실패 확률이 적다. 여기서 뭐 평택이라든지 뭐 화성이라든지 여기서 동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뭐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또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투자하면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또 적겠습니다. 배드타운이 될 곳이 아닌 일자리가 늘어날 곳에 투자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배드타운은 잠자는 곳입니다. 여기서 배드타운에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출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드타운이 아니고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까지 같이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인구도 늘어나고 또 오를 가능성이 또 가장 높겠습니다. 여기서 뭐 성남이라고도 하는데 성남이라 않고 판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판교라든지 뭐 그런 지역에 대규모 개발할 때 일자리까지 같이 확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트렌드를 파악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준비한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도 다 아시겠지만 2020년 9월 22일 입주자 모집 공고된 아파트부터는 전매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매가 제한이 없을 때에는 뭐 강역시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많이 전매를 해서 뭐 중개사들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뭐 푼돈을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뛰기 해가지고 돈을 번 것도 좀 많았었는데 여기는 현재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규제가 만약에 풀리더라도 여기서 법으로 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광역시하고 뭐 특별시라든지 뭐 특별자치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입주시까지 분양권을 거래를 못하게 해놨고 거래가 된다고 한들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해가지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은 77%, 66%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또 분양가 또 정책하고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게 해놨는데 지금은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 보증공사라고 합니다. 허그에서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뭐 부도라든지 났을 경우에 보증을 해주는 곳인데 분양가를 통제를 해가지고 일정 가격 미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보증을 안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가격에 뭐 분양할 수 있도록 지방 같은 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통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좀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런 거에서 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미분양이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변 시세는 현재는 원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또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들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건축 정책 변화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재건축은 어느 정도는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입니다. 재건축 단지들은 기반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아파트만 헐고 웬만한 곳에서는 헐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늘어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더 많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또 정책적으로 또 현재는 막아놨는데 그런 것들이 풀리게 될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또 몰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돈이 될 수 있는 투자처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라.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은 망하더라도 땅은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부동산을 또 살 때는 땅값하고 건축비를 생각을 해서 현재 가격이 지었을 경우에는 땅을 사가지고 지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이 드는데 이게 지금 8억이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또 늘어날 것 같고 또 상권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해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하고 땅값이 이렇게 드는데 물론 이제 감가상각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내가 사가지고 지어도 이 돈이 들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습관을 또 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 거래된 가격이 2억인데 제가 1억 5천에 샀다 하면 5천만 원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